2010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라면 무엇보다도 아이폰을 시작으로 한 스마트폰과 3D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알짜뉴스에서는 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각 분야별 상반기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4가 출시 5일 만에 170만 대가 팔리면서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결함 문제도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폰 4의 수신율 저하 문제는 노키아의 휴대폰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등 최근 출시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도 국내 판매 5일 만에 10만 대를 돌파해 최단시간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일주일 만에 20만 대 이상을 넘기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는 이번 달부터 미국 4대 주요 통신사를 통해 판매가 시작되면서 아이폰 4와의 경쟁은 점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나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다나와 리서치를 보면 노트북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에서 20만 원까지 내려가 현재 80만 원 후반대에서 90만 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소니는 바이오 노트북 53만여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올해 초부터 판매된 F와 C 시리즈로 발열과 제품 변형, 배터리 충전 시 과열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엔 윈도우 8의 특징으로 보이는 얼굴 인식과 빨라진 부팅 속도, 3D 플랫폼 등 다양한 초기 단계의 개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시청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4G 이동통신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안에 3G에서 4G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2013년엔 전국 상용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포털들로 이루어진 한국인터넷자율기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의 안드로이드 2.2 버전을 지원하는 X86 프로세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X86이 출시되면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를 탑재한 넷북이나 태블릿에서도 안드로이드 OS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상반기 다나와 히트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들로 선정된 이번 히트 브랜드는 PC 주요 부품 부문과 디지털 완제품 부문,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네트워크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별로 올해 상반기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게임 분야를 3명의 담당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올 상반기 PC 부분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동안 잠잠했던 환율 문제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용산 시장을 울렸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그래픽카드 시장의 경우 지난 5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예기치 못한 환율 폭등 이후 갑자기 가격이 올라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극심한 손해를 봤습니다. 대다수의 수입 유통사들은 환율로 제품의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경쟁사와의 눈치 싸움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6개의 코어가 탑재된 최초의 데스크탑용 CPU의 출시인데요. 걸프타운과 투반이라는 코드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제품들은 기존의 쿼드코어가 가지고 있던 또 한 번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많은 관심을 모았던 40나노미터 공정의 그래픽카드 격돌은 기대와 다르게 다소 싱거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작년 말 AMD 라데온 HD 5000 시리즈의 파산 공세가 엔비디아를 수세로 몰아붙였는데요. 엔비디아도 페르미를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지만 뛰어난 성능 못지않게 높은 가격과 발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하반기 중보급형 페르미를 출시하며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품 CPU 논란인데요. 인텔의 정품 수입 3사가 정품 CPU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정품과 병행 수입 제품의 구분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 역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CPU 시장엔 최근 AMD와 인텔에서 잇따라 CPU를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픽카드 시장 역시 중보급형 페르미 등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소비자들을 설레게 할 만한 차세대 제품들이 잇따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 한 국내 PC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2010년 상반기 노트북 시장에도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텔이 노트북에도 i357을 내놓고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리노라는 플랫폼 이름을 버리고 다시 CPU 중심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CPU 안에 그래픽을 넣고 터보 부스트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등 노트북의 배터리와 성능 균형을 잘 잡은 것이 인기 비결입니다. 올해 노트북 성능을 끌어올린 것은 CPU의 역할도 크지만 그래픽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AMD와 엔비디아의 노트북용 그래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노트북에 별도 그래픽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게임과 GPU 컴퓨팅을 이용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노트북을 고르는 기준이 크기와 CPU에 그래픽이 더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옵티머스와 ATI 파워 익스프레스 등 전원과 성능을 지능적으로 조절하는 기능들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울트라신에도 적용되고 보급형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넷북의 인기가 울트라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배터리가 오래가고 성능도 넷북에 비해 좋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도 만족도가 높은 울트라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뿐 아니라 AMD도 성능과 전력 관리를 높인 울트라신 플랫폼으로 시장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넷북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넷북의 주춤한 인기에는 태블릿의 도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월 첫 등장한 아이패드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아직 국내 시장에 출시도 되지 않았지만 해외 구매와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패드를 비롯해 아수스 이패드, MSI 윈드패드, 삼성 갤럭시 탭 등 태블릿들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하반기 모바일 컴퓨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최호섭입니다. 게임에서 상반기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블리자드는 지난 6월 24일 스타크래프트2를 국내에서 6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임은 기존 패키지 판매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유저들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블리자드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닌텐도 DS 소식입니다. 닌텐도 3DS는 전용 안경 없이도 3D 입체 영상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상단에 2개의 카메라를 달아 유저들이 직접 3D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래픽 성능도 높아져 닌텐도 위에 버금가는 그래픽 퀄리티를 제공하는 점도 돋보입니다. 닌텐도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키넥트라 불리우는 엑스박스 360용 모션 인식 카메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키넥트는 2개의 카메라 렌즈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마이크를 통해 음성 인식 기능도 갖추고 있어 목소리만으로 게임과 영화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키넥트와 함께 신형 엑스박스 360도 선보였습니다. 신형 엑스박스 360은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발열과 소비 전력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엑스박스 360 유저들이 불만으로 제기했던 소음도 대폭 줄어들어 조용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 프로게이머 승부조작 사건도 2010년 상반기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박찬수 선수와 마재현 선수가 불구속 기소됐으며 두 선수는 결국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게 됐습니다. 또한 관련 상벌위원회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프로게이머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한국 e스포츠 협회가 포상한 모든 상을 박탈당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이 스타크래프트2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7월 27일 출시가 되면
본격적인 마케팅과 관련 이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3 게임쇼에서 비교적 잠잠했던 소니도 하반기 이슈 태풍의 눈입니다. 이유는 차세대 PSP 등 굵직한 발표를 다가오는 9월 도쿄 게임쇼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잇 김영원입니다. 최고의 오버클럭커를 가리는 다나와 오버클럭킹 챌린지 2010 대회가 오는 17일 개최됩니다. 인텔 코어 i7과 코어 i5 두 개 부문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오버클럭커에 여러분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상반기 결산 두 번째, 휴대폰과 디카, 그리고 가전 분야의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